그렇지. 자, 27포인트 설립경과 조사입니다. 이 설립경과 조사는 뭐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문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항으로 이제 한 문항, 두 문항, 또 많게는 세 문항까지 들어가니까 잘 우리가 공부를 해두고 넘어가고요. 이 발기 설립에 관한 어떤 설립경과 조사를 공부하고 조금 차이 나는 그 모집 설립의 경우 그 차이 나는 것만 우리가 공부하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98조에서 300조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발기 설립의 설립경과 조사입니다. 298조요.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와 검사인의 선임 청구죠.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하나 구분해야 되는 게 모집 설립과 구분할 때 우리가 이제 자체 조사했을 때는 발기 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에게 보고하고 변태 설립상일 때는 법원에 보고하죠. 근데 이제 모집 설립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체 조사나 변태 설립상이나 모두 어디다 보고를 해요? 창립청에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태 설립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인을 선임한다라고 할 때 선임 청구는 똑같이 저기 뭐예요? 발기 설립이나 모집 설립이나 검사인의 선임 청구는 똑같고 그 검사인이 변태 설립상을 조사해 가지고 모집 설립은 창립청에 보고하는 것이고요. 에, 발기 설립의 경우는 그죠? 어디다 보고해요? 법원에 보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뒤에서 또 다시 설명하니까 보겠습니다. 이사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 출자자 또는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 당사자인 자는 제1호 조사 보고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 출자자, 재산 인수의 계약의 당사자는 조사 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 이사 감사가 모두 여기에 모두 해당되면 다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공중인입니다. 이사는 공중인 요거 중요하죠. 공중인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를 해야 된다. 298조의 내용은 다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 사항이요.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되는데 발기 설립의 경우는 누가 청구를 해요? 이사가 합니다. 모집 설립의 경우는 누가 청구를 해요? 발기인이 합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모집 설립의 경우에 이사는 이러면 뭐 색깔려요. 그죠? 이사는 모집 설립이 이사는 아니죠. 발기 설립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기 설립하면서 발기는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잘 기억해둬야 되는 거죠. 검사인 청구는 발기 설립은 이사가 하고 모집 설립은 누가 해요? 발기인이 한다. 잘 기억해둬라.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299조 2의 경우는 다르다. 그때 가서 설명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살짝 보면은요. 검사인 대신에 우리가 편집설립사항의 경우에 검사인의 조사를 우리가 그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이나 설립비용 보수는 공중인의 조사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고요.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검사인이 안 하고 공중인이 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물 출자나 재산 인수, 현물 출자 이행에 관한 경우는 감정이나 감정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검사인이 아니고 공중인 또는 감정인이 한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검사인의 조사 보고입니다. 299조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다라고 하는 거죠. 검사인이 변태설립사항 각호와 제 295조 현물주자 이행을 조사해서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가가 되기 때문에 현물출자 이행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잘 포함 안 하고요. 그냥 변태설립상이 있는 경우에 그죠? 조사해서 법원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걸 이제 맞는다고 하니까 맞는다고 해야 되겠죠. 자, 2항 보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여당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발기 설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모집 설립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검사인의 조사를 우리가 하지 않는 생략된다라고 하는 거, 면제되는 경우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보니까 1호의 경우는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1호만 보고죠. 우리가 현물 출자 재산인수의 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5천만 원이 이제 5천만 원이에요. 이제 정한 금액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5년에 한 문항으로 나왔던 경우가 있는데 나온 경우가 있는 거는 좀 베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문항만 보고 1호만 보고 2, 3호는 우리가 그냥 한번 읽어보고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이 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신정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1호 이후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모든 걸 다 외우라고 하는 것이고요. 틀리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사망상을 보겠습니다. 이 사망상도 우리가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사인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 없이 그 등본을 발기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내겠어요. 검사인이 조사 보고서의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발기인은 그 검사인의 그죠? 조사 보고서에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우리가 삼사항도 우리가 좀 뭐 그렇게 기억해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법원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좀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99조의 2입니다. 299조의 2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이죠. 우리가 1호 및 제4호의 경우, 그죠? 우리가 특별 이익, 발기인이 받을 특별 이익과 설립비용 보수에 해당되는 경우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그죠? 우리가 가름한다. 누구 거를 검사인의 조사 보고를 가름한다. 그다음에 290조의 2호, 3호 현물 출자와 재산 인수죠. 규정에 의한 사항과 현물 출자의 이행에 관해서는 공증인이 감정으로 그죠? 검사인의 조사에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검사인, 공증인, 감정인은 조사 이제 검사인, 공증인은 조사, 감정인은 감정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10조입니다. 요게 이제 310조도 이제 우리가 뭐,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거고요. 거의 이제 310조의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나온 적이 있는 경우만 이제 좀 보겠습니다. 1항이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 보고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감정인의 설명서를 심사해서 290조 규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돼. 요거는 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법원은 변태 설립상이 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이를 변경해서 변경을 한단 말이죠. 변경 요거를 누가 해요? 저기 모집 설립에서는 창립총회가 한다.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법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법원은 그냥 모집 설립을 설명하면 틀리는 거죠. 모집 설립은 창립총회에서 그다음에 발기 설립은 법원에서 변태 설립상을 변경해서 각 발기인에게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항 3항에 해당되는 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어요. 1항의 변경에 불구하는 발기는 그 주식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정관을 변경해서 설립에 의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뭐 다 복잡해요.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법원의 통고 이수는 이주 내에 주식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 변경 등으로 본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까지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베끼다 보면 있잖아요. 그냥 심심하니까 이거 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참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거의 내가 볼 땐 나올 확률이 적다. 자, 이사감사의 자체 조사 이제 설명들을 쭉 한번 이제 여태까지 설명한 걸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사감사의 자체 조사. 발기 설립은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된다. 모집 설립은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된다. 전원이 이 항에 해당될 때 발기 설립이나 모집 설립이 똑같죠.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를 하게 해야 한다. 모집 설립 똑같다. 변태 설립 사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발기 설립은 자체주소는 발기인에게 하고 변태 설립 사항이 있는 건 법원에 보고한다.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모집 설립은 자체조사, 변태 설립 사항 모두 창립총회에 한다. 이게 창립총회 변태 설립 사항이 있는 게 모집 설립 경우에도 법원에 보고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창립총회 보고해서 변경도 창립총회에서 한다. 잘 기억해둬야 되는 거고요. 자, 이사감사의 선임입니다. 이사가 검사인의 선임 청구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발기 설립의 경우는 이제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를 하는 거고요. 모집 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한다. 이건 자주 나오는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이사와 발기인. 이걸 잘 다른 것보다도 이사와 발기인을 잘 구분하는 내용으로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설명한 것이 설명한 거죠. 다. 검사인의 조사 보고는 발기인의 특별이익 설립병 및 발기인의 보고는 공증인의 조사 보고로 현물출자 재산인 현물출자 이행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로 가름한다. 그다음에 발기 설립의 경우에 그죠? 발기 설립의 경우만 이제 우리가 예외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1호에 해당되는 것만 좀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3호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시험에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요. 검사인은 변대 설립 사항과 현물 출자 이행을 주사에 법원에 보고해야 된다. 검사인 공증인의 조사 보고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보고한다. 모집 설립의 경우에 변태 설립 사항과 현물 출자 이행을 조사해서 상립총회에 보고해야 된다.
앞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게 다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검사인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검사인의 조사 보고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5, 6은 이거 보시면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원 창립 총회는 검사인 또는 공중의 조사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해서 변태 설립사항 요거까지는 안다고 그냥 법원과 창립총회는 이렇게 나와서 변태 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변경해서 각 발기인에게 통과할 수 있다. 요거는 간혹가다 나오는 내용이다. 기억해둬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8, 9는 별로 안 나오는 거죠.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에는 그 주식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법원 통고가 있으면 2주 내에 주식을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는 정관은 통고된 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게 뭐 정관의 내용을 변태설립상의 정관에 기재해야 되는 거니까 변태설립상이 변경되면 정관이 변경된 것이죠.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이제 발기 설립에 대한 어떤 모집 설립에 대해서 313조, 그다음에 310조 이렇게 나오는 게 다 이제 아까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읽어보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준용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고 314조도 다 똑같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변경을 법원에서 한다. 그거는 발기 설립, 창립청에서 한다. 요거는 모집 설립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변태 설립상의 변경이 생긴다고 하면 회사에 이제 어떤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손해와 상관없이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거 315조까지.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강의를 이제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